네, 이번 시간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 이름이 좀 길죠? 자, 이거는 민법에 뭐에 문제가 있을까? 이건 일반법에, 지금 전부 다 일반법에 문제가 있어서 들어갔죠? 일반법에 뭐가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법을 만들었다? 특별법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되면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뭐예요? 편하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일반법 임대차에서 문제가 뭐였어요? 주인 바뀌면 뭐 할 수가 없다. 대항할 수가 없었잖아요.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뭐 할 수 있도록? 대항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 두 가지였었죠. 무슨 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하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일반법에서 원래 뭐 설정해야 되는데, 원래 저당권 설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채권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폭리 취하기 위해서. 채권자들이 뭐 하기 위해서?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이 가등기를 갖다가 뭘 갖다가 순수한 가등기를 갖다가 가등기 뭐로 해서 담보로 형태에서 그대로 뭐 해서 본 등기 해가지고 돈은 조금 빌려주고 왕창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사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돈 빌려주고 고유의 이익을 가지고 뭐예요? 가져간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면 가등기에서 본등기가 되면 여기 폭리가 있다고 그랬잖아. 아까 폭리. 그러니까 이 폭리를 뭐 하자? 폭리를 막자 해서 만든 법이 뭐다? 가담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청산하고 가져가라 이야기야. 뭐하고? 그럼 청산은 뭘 막아요? 폭리 막았으니까 가능하잖아. 청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목적, 부동산, 평가, 빼기, 청팀. 받을 자 100팀한테 알려주고 100팀 불만 있으면 후순위 걸리지 않은 무슨 기간에 기다렸다가 청산 기간 기다렸다가 니 죽고 나 죽자 해서 지가 경매할 확률이 몇 프로? 99.99%면 지가 경매한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놀지 말고 어디로 가라. 본래 저당권으로 가라. 그런 얘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자, 민법 일반법에 구분소유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소유요? 구분소유가 뭐예요? 건물 하나, 소유권 하나, 일물 일권주의죠. 근데 건물 일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무슨 성이 있으면 독립성 있으면 일물 일권주의 예외로서 뭐 한다? 구분 소유를 인정하지요. 근데 민법의 구분 소유는 사실은 이렇게 옆으로 늘어진 건물을 예상해서 만든 거예요. 옆으로 늘어진 거, 옆으로. 101호, 102호, 103, 옆으로 이렇게. 그래서 공동 뭐가 있고, 공동 수도가 있고 공동 화장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원래 예견해서 만든 거예요. 조문도 하나밖에 없어요. 몇 조?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215조. 근데 이제 70년대, 80년대 가면서 건물이 어떻게 돼요? 자꾸 위로 가죠. 이전에 아파트들은 이렇게 4층, 5층 요 정도가 많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건물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 조문 가지고는 도저히 규율할 수가 없으니까 만든 법이 뭐다? 똑바로 얘기하게. 저는 약하게. 집합법. 집합 건물법 만들었다 이야기예요. 무슨 법이요? 집합 건물법을 탄생시켰다 이야기예요. 무슨 법?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 그럼 집합 건물법을 보게 되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지죠.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여기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자꾸 위로 올라갔죠? 그럼 전부 다 뭐가 된 것들이에요? 여기는 전부 다 구분 소유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다 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전유 부분. 무슨 부분? 3대 요소입니다. 여기 A가 살고 있는 부분이 무슨 부분? 전유 부분. 구분 소유권 전적인 부분. 자, 그 다음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공동 사용 부분. 공용 부분. 공동으로 뭐 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다. 이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대지를 기초로 바탕을 갖고 있지요. 그죠? 그래서 이걸 대지 사용권. 무슨 권? 대지 사용권. 세 가지가 키워드예요. 그러면 저기 A는 이 A 있지 않습니까? 전유 부분 소유자 A는 이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가 되겠지. 네? 그러면 여기에 A의 지분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대지 사용권도 이것도 지분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럼 특질은 다른 거 없습니다. 전유 부분이 주가 되고 뭐가 되고요? 이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을 위해서 사용 부분이니까 종이 되고 대사용권도 뭐가 된다? 종이 된다. 이야기야. 무슨 관계 기억하라? 주종 관계 들어간다. 그래서 전유 부분이 다른 사람한테 옮겨지게 되면 네? 만약에 K한테 만약에 옮겨지게 되면 밑에 종된 것들의 자세는 어떻게 돼요? 안 가려면 안 되지. 종은 붙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뭐도 붙어야 돼요? 이렇게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법률 용어로 여기서는 일체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무슨 부분과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의 일체성. 무슨 성? 일체성. 운명을 같이 하시라. 그런 얘기죠. 여긴 또 뭐예요?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무슨 성? 일체성으로 간다. 이야기요. 이거부터 먼저 기억을 하고 시작해야 돼. 무슨 법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래서 우측에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조문. 자, 조문 보시면은 13조가 있죠. 13조 제목이 뭘까요?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공동 사용 부분에 대한 공유자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 처분에 따르죠. 자, 이 항을 색깔 집어넣으세요. 13조 2항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을 뭐 할 수 없다. 그러면 거기 공용 부분은 종이죠. 전유 부분은 주죠. 그 공유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공유자는 각 구분 소유자를 얘기하는 거죠. 각 구분 소유자,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주된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종된 공용 부분의 지분을 뭐 할 수 없다? 처분할 수 없다. 자, 3항 보세요.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 득실 변경은 뭐 할 필요가 없다?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전유 부분 득실 변경은 법률 행위니까 이건 뭘 해야 되겠지만, 아니 전유 부분 소유자가 바뀌면 매매하게 되면 당연히 등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공용 부분 지분까지 일일이 등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등기부 지저분해지잖아. 그러니까 전유 부분 가면 뭐예요? 종은 따라간다 그 얘기예요.
전유 부분이에요? 공용 부분이에요? 공용 부분. 물건, 득실, 변경은 뭐 할 필요가 없다? 등기할 필요가 없다. 자, 20조 제목은 뭐죠?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 이란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 처분에 따르죠. 자, 2항 볼게요. 구분 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뭐 할 수 없다. 그 단서를 색깔칠하세요. 자, 단서가 뭐죠? 다만 규약으로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뭐 하지 아니하다. 그건 규약으로 달리 정하면 분리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네. 그러면 13조 2항과 20조 2항의 차이점은 뭐예요? 20조 2항에는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문구가 있죠. 근데 13조 2항은 그런 문구가 없죠. 그래서 이 공용 부분 일체성은 절대적 일체성이란 말을 써주는 거예요. 무슨 성? 절대적 일체성이고, 요 일체성은 상대적 일체성. 무슨 성이요? 상대적 일체성. 규약으로 달리 정하면 뭐 할 수 있으니까? 분리 처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절대 잊어먹지 마세요. 그러니까 공용 부분은 분리 처분할 수가 없지. 이게 딱 붙어서 가는 거고. 근데 무슨 사용권은? 대지 사용권은 뭐다? 규약으로 달리 정하면 분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제 주종 관계 있는 이야기는 포인트를 잡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A, B, C, D, I까지 이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네? 단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관리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관리단, 단체가 형성된다. 누구로 구성된다? 구분, 소유자들로 구성되는 단체. 이거는 당연 설립이야. 무슨 설립이야? 당연 설립. 이건 당연하게 설립하는 거예요. 당연 설립. 그러면 이 단체는 모여가지고 뭘 해야 돼요? 네? 무엇을 하자 말자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 모여서 관리단 집회를 하는 겁니다. 뭐 한다고? 집체. 그래서 정기 관리단 집회 또는 뭐야? 네? 임시 관리단 집회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하자 말자. 그래서 이 집회를 통해서 이게 의결 기관에 해당하는 거예요. 무슨 기관이요? 뭐 단장 하려면 뭐 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의결했으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집행할 기관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네, 집행 기관이 바로 뭐냐면 관리인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관리인. 그래서 관리인을 둬서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집행 기관은 똑똑해야 돼, 안 똑똑해야 돼? 똑똑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 중에서도 관리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와서 세든 사람이 똑똑해서 관리인이 될 수도 있고, 저 바깥에서 초빙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셨어요? 근데 이 관리인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요거 감독하는 기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뭐다? 관리위원회. 뭐라고요? 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는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임해야 돼.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수도 있고 세든 임차인도일 수도 있고 가능하지만 여기 누구는? 관리위원회는 뭐다?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어디서? 구분 소유자 중에서 들어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면 돼. 그 다음에 단체가 있으면 여기는 뭐가 있어요? 룰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룰을 갖다가 이제 여기선 규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런 거 가지고 노는 데요. 문제는 한 문제. 그렇죠? 여기 주로 조문이 많이 나온다. 뭐가 나온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냥 볼게요. 자, 맨 왼쪽에 보시면은 네. 554 전유 부분이 나오죠? 네? 그게 무슨 대상? 구분 소유 대상이 되고, 자, 공용 부분이 나오죠? 자, 공용 부분도 두 가지가 있네. 박스에 구조상 무슨 부분? 누가 보더라도 이거 공동 사용 부분 알 수 있는 게 구조상 공용 부분. 자, 규약상 공용 부분 있죠? 원래는 전유 부분으로 할 수 있는데 관리 사무실로 혹시 쓰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러면 그건 뭐로 가야 돼요? 공용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이걸 규약상 무슨 부분? 그러면 출발할 때 구조상 공용 부분은 객관적으로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거니까 그 사실을 등기부에 기재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규약상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관리사무실로 공동사용 부분 사용하니까 그 취지를 등기를 해놔야지 문제가 안 생기겠죠. 네, 그 다음에 박스의 공용 부분은 전원 합의로 뭐 할 수 없고 분할할 수 없고, 공용 부분 득실 변경은 뭐 하지 못한다? 등기할 이유가 없겠죠. 자, 밑에 이제 절대적 일체성 나와요? 딱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다음은 그러면 이제 상대적 일체성을 찾으셔야 되겠네. 있죠? 이건 조문으로 우측에 확인하러 제가 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 가시면은 관리에 들어가면 관리단 있죠. 그 밑에 관리인 있죠. 관리는 구분 소재가 몇 인 이상일 때, 10인 이상일 때 의무화되어 있죠. 옛날에 여러분들 그 연립주택 같은데 몇 가구 사는 경우 있었잖아요. 만약 몇 가구가 아니면 10가구가 안 되면 굳이 못 올 필요가 없다. 관리인 들 필요가 없는데 구분 소재가 몇 인이 넘으면 10이 넘으면 이제 관리인 의무화됐다 그런 얘기고, 관리위원회는 뭐다? 감독기관이죠. 관리단은 무슨 기관이고, 의결기관이고, 관리인은 집행기관이고, 관리위원회는 일 잘하는지 못하는지 무슨 기관이다? 감독기관이다. 뭐 그런 뜻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세 가지 가지고 놓은 겁니다. 전유 부분, 그 다음에 무슨 부분? 공용 부분, 그 다음에 무슨 건? 대지 사용권. 그리고 맨 왼쪽에 색깔 들어가는 데 부분 보세요. 자, 구분 소유는 언제 인정받을까? 잘 보세요. 자동 취득일까? 등기 취득일까? 자동 취득일까? 등기 취득일까? 정답은 자동 취득. 그래서 색깔에 뭐 있습니까? 구분 소유 의사가 표시되고, 객관적으로 표시되고, 물리적 객관적으로 완성되면 뭐가 인정된다? 구분 소유가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신축과도 같다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뭐고요? 그러니까 언제 취득하는 게 아니고, 등기해야 취득하는 게 아니고 언제 취득한다? 물리적 객관적으로 완성되면 구분 소유권을 인정한다. 그럼 이게 법률 행위일까요? 법률 규정일까? 법률 규정은 등기 취득이 아니고 자동 취득이고, 법률 행위는 자동 취득이 아니고 등기 취득이죠. 그러니까 구분 소유 취득은 무슨 취득이 아니고, 등기 취득이 아니고 무슨 취득? 자동 취득. 187조 기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방에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계속 듣고 흘리고 듣고 흘리면서 이렇게 돌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어디 찾아? 맨 왼쪽에 색깔 들어간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왼쪽 오른쪽이 구별 안 돼요 봐. 거기 구분 소유는 언제 취득한다?
무슨 취득이 아니고 법률 행위 취득이 아니고 뭐다? 법률 규정. 그래서 186조하고 187조는 알아둬야 되는 조문이에요. 아셨어요? 네, 이 정도에서 끝내고요. 다음 우측 갑니다. 마지막 파트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싹 정리 들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명의신탁은 왜 합니까? 명의신탁.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세금, 사람이 소유권을 많이 갖고 있으면 세금 많이 내. 누진세. 분산하면 세금이 적어지겠지. 또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재산이 너무 많으면은 그 재산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자꾸 물어볼까 봐 이렇게 뭐야? 명의를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갑이 토지가 있다. 뭐가 있다? 등기가 있다. 근데 이제 갑하고 을하고 이제 무슨 신탁을 하고? 명의 신탁을 하는 겁니다. 네 이름 좀 빌리자 그 얘기예요. 명의 신탁 약정에서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물권 변동이 생겨요. 그러니까 변동은 뭐죠? 갑의 등기가 어떻게 된다? 사라지고 등기가 일로 넘어간다 이야기예요. 자, 요건 이제 타이틀 명칭이 이전형. 무슨요? 이전형 명의신탁이다. 그런 말을 씁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경우. 종류를 잘 기억하면 돼요. 갑이 병의 부동산을 삽니다. 등기가 누구로 돼 있다? 병. 매매했습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했는데 이 갑이 등기를 넘겨받게 되면 세금 폭탄을 맞아. 세금. 가끔 그런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럼 세금 폭탄 맞으면 안 되니까 을한테 가서 네 이름 좀 빌리자. 을이 그렇게 해줄게. 그럼 이름을 빌려서 명의신탁을 하고 다시 또 갑은 병한테 가서 또 하셔야 되지. 등기를 저한테 주지 마시고 좀 병한테 좀 아니죠. 을한테 좀 넘겨주십시오. 병이 난 그거 못해.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병이 뭐야? 오케이 하면 어떻게 돼요? 되는 거죠. 그러면 계약 당시 무슨 당시? 병은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죠. 근데 나중에 와서 실토했지. 알게 되죠. 악이죠. 네? 그럼 이 사람은 선의일까 악의일까? 병은 계약 당시는 몰랐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됐다. 선이다 악이다. 판단 기준은 언제 잡아야 돼요? 계약 당시니까 몰랐다는 얘기죠. 선이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중에 알게 돼 모르게 돼? 알게 되죠. 기준은 여기가 아니에요. 이쪽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들이대고 하는 경우도 있지. 내가 사긴 사는데 등기를 이렇게 넘겨주실래?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까놓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 그럼 뭐의 사람? 악이.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등기가 넘어갈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자의 등기를 만약에 이렇게 가면 이거죠. 그죠? 근데 이자의 등기를 뭐하고 건너뛰고 갔잖아. 생략하고 바로 갔잖아요. 이걸 중생형. 무슨 형?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한다. 아시겠어요? 그럼 요거는 조금 갑이 좀 뭐한 거야, 갑이. 좀 하수야, 하수. 뭐야, 좀 미숙하다는 얘기예요. 왜 미숙해요? 아니, 굳이 이런 명의신탁한 사실을 불편하게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가서 아쉬운 소리도 해야 되고 또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하수가 안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신중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중했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어떻게? 갑은 나서면 안 되지.
어차피 이 을은 등기 넘는 거니까 갑하고 을하고 무슨 신탁을 하고 명의 신탁을 하고 돈을 한 3억 정도를 을한테 건네주고 네가 가서 사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을이 가서 뭐 할 거예요? 이렇게 매매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매매 당시 명의신탁을 몰랐다면 선이죠. 네? 아예 까놓고 했다면 뭐고? 악이죠. 어쨌든 등기는 이렇게 넘어갔잖아,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서 무슨 변동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물권 변동이 생겼다, 이야기예요. 여기도 무슨 변동이 생겼고? 물권 변동이 생겼죠. 그럼 요거 이제 갑이 을한테 네가 돈 갖고 가서 계약 좀 하라. 귀에 대고 뭐라고 했어요? 계약하고 오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걸 계약형 명의신탁. 무슨 신탁? 계약형 명의신탁. 계약형 명의신탁 종류가 세 가지다 이야기야. 몇 가지? 세 가지.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할까요? 선 펴볼까요? 이게 이전형. 무슨형? 이전형. 신탁자, 수탁자, 명의신탁하고 물권 변동 생겼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면 돼. 갑, 을 있죠? 갑이 누구랑 샀다? 갑이 병의 토지를 샀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명의신탁하고 매매해서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사실 순서가 먼저 뭐 있었어요? 매매해서 명의신탁해서 넘어간 거지. 순서가 원래는 뭐해서? 매매해서 원래 등기 넘겨 받아야 되는데 세금 폭탄 맞으니까 명의신탁 해가지고 넘긴 거지. 그게 무슨 형? 중생형. 이게 물권 변동 생긴 거예요. 이건 좀 하수라고 그랬지. 가장 좋은 건 돈 줘서 가서 뭐 하는 거? 이렇게. 이게 무슨 형? 계약형. 이거 소리가 없잖아. 아, 이거 너무 불편해. 그러니까 무슨 형? 이전형이 있고 중생형이 있고 계약형이 있다 이야기야. 간단하잖아 이렇게. 됐어요? 자, 이래놓고 이제 효력을 결정하는 거야. 효력. 그래서 이전형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 무효. 그 다음에 중생형 명의신탁도 무효. 계약형 명의신탁도 무효. 다음 물권 변동. 등기 넘어가도 무효. 여기 물권 변동 무효. 뭐뭐 관계없이 무조건 무효. 여기는 선의일 때는 등기가 유효. 악의일 때는 무효. 이렇게 결정을 한다. 아시겠어요? 자, 이게 조문에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어디서? 조문에서 확인하지 않고 책 보면서 들락날락한 사람은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조문에서 확인하면 별거 없어요. 자, 맨 위에 실명법 조문 많이 갖다 놓지도 않았죠? 딱 몇 개? 하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조 1항 가로 열고 무슨 형? 이전형, 중간, 생략형, 계약형, 명의신탁 어느 것이나 명의신탁 약정은 뭐다? 무효. 그러니까 보세요. 이전형도 무효. 중생형도 무효. 계약 다 명의신탁은 다 무효. 다 무효란 얘기야. 아시겠어요? 이때 이렇게 치고 들어와. 여기 보세요. 계약형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일 때, 뭐일 때? 선의일 때 명의신탁은 유효다. 그러면 또 깜빡하고 넘어갑니다.
관계없어요. 아니 파는 사람이 선이고 악이고 다 필요 없다니까. 무슨 형이든 이전형이든 중생형이든 계약형이든 명의신탁은 다 뭐라고? 무효. 조문에서 확인했잖아요. 근데 그 가로친 건 사실에 조문은 없어요. 가로친 부분은 제가 갖다 적어놓은 거지. 이전형, 중생형, 계약형 그런 조문 있다 없다? 없어요. 아시겠어요? 제가 거기다 적어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전형, 중생형, 계약형 어느 명의신탁이든 다 뭐다? 무효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4조 2항에 무슨 형? 이전형,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의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다만 무슨 형에서? 거기 가로친 데는 사실은 법전에 없는 걸 제가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 수탁자란 말 있죠. 수탁자가 누구야? 여기 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을. 신. 믿고 탁탁 부탁한 자가 신탁자고, 탁 받은 사람이 뭐야? 받을 숫자. 부탁 받은 자가 무슨 자야? 수탁자야. 신탁자가 누구라고요? 믿고 탁 부탁한 자가 무슨 자고? 수탁자는 받을 숫자. 부탁 받은 자가 무슨 자? 수탁자. 그럼 거기 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가 선이죠. 그러면 선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부동산 물권 변동은 유일한 얘기죠. 그럼 뒤집어서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니고 안다면 무효지. 그러니까 보세요. 계약형에서 무슨 형에서? 명의신탁 약정 무효죠. 매매 계약했죠. 파는 사람이 선이면 물권 변동은 유효. 악이면 무효란 얘기야. 조문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수탁자가 일방 당사했다는 얘기는 을이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에 부분이 무효라고 했으니까 앞에 건 이전형과 무슨 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생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조문을 보고서 정확하게 이해가 되면 명의신탁이 내게 됩니다. 근데 그가 밑에 거 가지고 자꾸 풀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형? 중생형. 아니 이게 이전형. 이게 뭐예요? 이거는? 그러면 이전형은 명의신탁 약정 무효, 물권 변동 무효죠. 중생형은 명의신탁 약정 무효, 매매 계약은 유효, 물권 변동은 무조건 무효. 선악 관계없이. 조문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형은 명의신탁 뭐다? 무효. 파는 사람이 선이면 유효, 악의는 무효. 그걸 어디서 확인해라? 조문에서 끄집어내라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법 조문이 친절하지가 않아. 아주 불친절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몰라. 네, 그럼 거기 보시면 다 적어놨죠. 거기다가 그림 적혀 있죠. 이전형 명의신탁 무효, 중생형도 명의신탁 무효, 계약형도 무효죠. 왜 무효입니까? 4조 1항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전형에서 물권 변동 무효죠. 그럼 누가 소유자라는 얘기예요? 등기가 수탁자 돼 있어도 소유자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응? 여기 봐봐. 이게 무효라는 얘기는 등기 가봐야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다 이런 얘기예요. 자, 명의신탁 무효죠? 매매는 조문에 없습니다만은 유효야. 근데 특징은 얘가 처음부터 까고 들어가든 나중에 알게 되든 물권 변동 무조건 뭐다? 무효. 그럼 누가 소유자? 병이 소유자다 이런 얘기야. 여기는 선이 일단은 소유자가 누구고? 을이고 악일 때는 소유자가 누구란 얘기일까?
또 갑이야. 병이란 얘기야. 뭐라고요? 소유자가 누구랑 악일 때는 병이 소유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특징. 중생형에서는 얘가 뭐이든 선이든 악이든 무조건 무이니까 높은 데 있는 사람이 소유자야. 예? 근데 계약형에서는 매든이 뭐라면 선이면 유효, 악이면 무효. 일단 그것만 기억해도 돼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과거에 MB 대통령께서 저거 한번 해보려다가 문제 생긴 적이 있었지. MB께서 물론 이제 신명법 위반된 건 아니고 그 당시 이 MB가 아들한테 돈을 제공해서 아들이 가서 토지를 뭐 했다? 샀다. 이래가지고 야당에서 막 난리친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어떻게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느냐. 그래서 이 특검까지 간 거야. 특검 갔더니 그런 적은 없고 아버지가 돈 대준 게 아니고 아들이 큰 아버지로부터 돈을 빌려가지고 산 거다. 이렇게 해서 무마된 적이 있었어. 일반인들이 저랬으면 그냥 바로 가서 뭐야 그냥 아니 실명법 위반으로 걸려 들어갈 텐데 높은 데 있어가지고 저렇게 그냥 실명법 위반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우리같이 없는 사람은 뭐야 할 게 없어요. 그럼 만약에 누가 와서 네 이름 좀 빌리자 했을 때는 절대 이전형, 중생형은 하지 마세요. 어차피 소유자는 누구예요? 내 게 아니잖아 지금. 근데 여기서 무슨 형은? 소유자가 누구? 을. 이때는 이름 빌려줄만 해, 안 해? 하죠. 근데 이 사가지고 만약에 이 현재 토지 가치가 300억이면 이건 로또야, 로또. 왜? 갑이 제공한 돈이 얼마죠? 3억 줬죠? 올라서 얼마야 지금? 그러면 이제 을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인간의 길하고 무슨 길? 법의 길이 있어. 그러면 소유자는 누구니까?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부당이득 돌려받는 것은 네? 부당이득은 처음에 줬던 대금 3억일까? 현재 가치인 부동산 가치가 300억일까? 선택하세요. 이거 아니라고요. 이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법의 길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만 돌려줄 테니까 3억 돌려줄 테니까 좀 이자 줄까? 내 거. 법의 길은 이렇다는 얘기예요. 300억이면커녕 지금 현재 3천만 원 됐어. 이때는 인간의 길을 가야지. 돌려주면 되는 거야. 돌려주면서 대물 변제했다 하면 돼요. 무슨 변제했다고요? 돈 대신에 물건으로 변제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무슨 형보다는 이전형 하지 마시고 중생형 하지 마시고 뭐는 가서 할 만하다. 돈 올랐으면 무슨 길 가요? 법의 길. 아니 돌려줘도 소송 제기해봐야 받는 건 몇 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낼 거 아니요. 떨어지면 무슨 변제? 저거 끝내버려. 아시세요? 하더라도 이게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단 법의 길을 가면 밤길은 조심해야 되겠지.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쪽에서 저 300억 내 건데 저것이 안 준다고 그러면 얼마나 열받겠어. 그럴 수 있잖아요. 어쨌든 종류가 몇 가지? 세 가지. 다 끝났어. 무슨 형? 명의신탁 무효, 물권 변동 무효, 소유자는 등기된 수탁자가 아니고 이 사람이 소유자. 네? 그 다음에 명의신탁 약정 무효, 매매 유효, 물권 변동 무효. 소유자는 누구? 병.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갑이 이렇게 대위 가서 가져오는 수밖에 없어. 아시겠어요? 복잡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쥐도 새도 모르게 무슨 형? 계약형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이 슬슬 갑도 좀 불안할까 안 불안할까? 불안해요. 오르면 또 짓거라고 우릴 거니까 불안하지. 그게 만들어 버린 거야. 그래서 선이 유효, 악이 무효. 이거는 선악 관계없이 무조건 뭐다? 무효.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저거 나오면 이건지 놓고 문제 풀면 돼. 제가 권유합니다. 명인신탁은 꼭 마칠 것. 이 세 가지 분류를 연습을 해서 완벽하게 하면요. 희한하게 합격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네. 명신탁 종류 세 가지를 철저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일주일 걸릴 수도 있어. 계속 읽고 또 읽고 한번 이해하고 자꾸 이해하세요. 딱 정리가 되면 희한하게 한 10점 이상은 업이 돼.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합격자들이 주로 그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맞힐 수 있는 영역과 이게 난 몰라. 하늘의 뜻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한번 공부해보라는 얘기야. 아까 여러분들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그다음 뭐 있었어요? 가등기담보, 그다음 여기 실명법 있잖아요. 한 4개 정도는 꼭 맞힐 확률을 놓고 들어가셔야 돼. 그래야지 공부가 재밌어지는 거야. 그래서 특별법은 이거 가지고 해도 충분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틈틈이 보세요. 네. 그래서 1월, 2월 달 과정은 이렇게 해서 특별법 이제 3월 달이지만 요거를 정리해 드릴게요. 네. 다음 주부터 다시 또 어떻게 한다? 다시 또 앞에서부터 새 책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앞에서도 다시 또 뭐 한다? 시작할 거야. 그럼 이제 나나들은 그동안 프린트물이 있었어 없었어? 그 프린트물 다시 한번 보면 돼. 아시겠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요즘 바이러스가 많다고 그러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아시겠습니까? 네, 열심히 공부하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